예,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7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크로마크를 했는데 좀 아직 밸런스 조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되게 열악한 좀 환경이라서 조명이 좀 중요한데 지금 조명을 지금 형광등에다가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옷이 처음 입어봐요. 처음 입어보는데 누가 구매했다가 못 입겠다고 그래서 달라고 이 두 번이나 돼요 지금. 이거 또 비슷한 1년 전에도 비슷한 걸 또 누가 줬는데 보니까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그렇죠. 옷이 매번 똑같은 것도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입어봤습니다. 입어봤고 지금부터는 그 재건축 재건축 이제 불가능해진다가 아니라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진행을 한 1부, 2부, 3부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번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요즘은 듣지 않는다라는 주의의 말도 많았고 줄여라 그러는데 사실은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줄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줄이는 게. 늘리는 건 쉬워요. 늘리는 거는 그냥 어차피 뭐 시청자가 본인이 걸러서 들으면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늘려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줄이는 거는 힘들어요. 그만큼 함축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글쎄요, 이 지금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일단은 1부, 2부, 3부로 이야기를 해서 재건축 왜 30년 30년 지금 재건축 기준이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서두에 꼭 하고 싶냐면 재건축 30년 후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나 무슨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유통기한이 지난 얘기다. 현재 시대에 안 맞는다. 40년, 50년, 아니 10년,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뭐 재건축 30년 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아직도 매여 있고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30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재건축 일부 재건축 30년 후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죠? 하여튼 저한테는 왼쪽이에요. 왼쪽 이게 지금 오른쪽이고 그죠?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인 준공후 20년 적용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1988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그러니까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은 사실은 좀 뭐 많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숫자와 연수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특히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 없는 거예요. 경험 없는 거고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일본 이야기 갖다 가는 요즘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과거에는 그 일본 이야기를 툭 하면 꺼내면서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유통기한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그것은 유통기한 지났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교경전을 보고 이야기하면 뭐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 좀 꼭 드리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1988년
무슨 생각나요? 우리 올림픽이죠, 올림픽. 예,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성인 90년대 이후 출생자들도 예, 벌써 이제 뭐 작년이니까. 예, 그런데 88년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문화라든지 사람들 의식 그리고 경제 규모 모든 게 급변하죠. 예, 급변하죠. 기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많이 급변해요. 급변하다 보니까 그 이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이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거는 뭐 사실 10년, 20년 만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20년이면 오래 살았지, 오래 사용했지, 뭐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 예. 그런데 하여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들이 생긴 거고, 제가 이제 이걸 1부, 2부, 3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기점이 이쯤이에요, 이쯤. 이쯤인데 이 기사가 나온 게, 언제냐면, 2012년 10월 12일이에요. 2012년 12월 12일이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한참 예, 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도 뭐 같고, 제가 쓴 그때 뭐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온 걸 찾았는데, 그죠? 예. 뭐 내용들이 좀 보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제 자랑밖에 안 되니까, 예, 그거는 좀 제껴놓고, 그, 예, 그죠? 예, 제가 저거 쓴 지가 저도 꽤 됐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민원이죠. 예, 민원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단축해서 인가를 받고 지금 된 데도 있죠. 예, 된 데도 있는데 왜 불가능하냐? 예, 시대가 바뀌었다. 예, 시대가 바뀐 거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자꾸 요 관점만 오늘은 예, 이야기를 딱 요 관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 때는 얘기하는 우리 꼰대 있죠, 꼰대. 예, 저도 이제 꼰대는 아닌데, 나 때는 이야기하면서, 30년 정도면 이렇게 해서 집이 낡았고, 20년 지나면, 뭐 10년 지나면 헌집이다. 지금 10년 지나면 헌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지금 그래픽카드 하나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이게 내가 느낀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그냥 쓰레기였어요. 예,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중고값은 떨어지죠. 중고값이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신제품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도 뭐 10년 정도 지금 이게 3세대 컴퓨터니까 예, 된 건데 문제가 없어요. 중고도 제 값에 거래가 되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픽카드가 예전에 100만 원씩 하던 게 지금 뭐 한 15만 원, 20만 원에 거래되는데, 제 욕심에는 한 5만 원, 3만 원에 누가 거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때 당시만 해도 10년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유 아니면 구할 일도 없고, 예, 호환도 안 되고 구할 일도 없고, 완전히 컴퓨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죠? 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었을 때 졌던 집, 그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뭐 세계 경제 100위권 밑에 있을 때 지었던 집을 갖다가 지금까진 그걸 갖다 보존하고 뭐 저기 해야겠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실망했었던 그때 뭐 했었던 부분 중에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예, 잘못된 거다. 뭐 골목길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 복원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개포동 무슨 아파트를 짓는데 그걸 뭐 박물관 해야 된다. 박물관에 있는 제품들은 못 살 때 서민들 이런 거는 박물관에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죠? 왕족들 잘 살 때. 우리 로마 뭐 유럽 이야기 하죠. 뭐 100년 됐는데 유럽은 오래된 건축물을 지키는데 왜 한국은 뭐 몇 년만 되면 재건축되냐? 완전히 웃긴 소리예요. 유럽은 그때 최대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그죠? 그때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진 거잖아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년 된, 2000년 된 유물을 발견했다? 그냥 뭐, 선사유적지 뭐 이런 데다가 방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가치 없어요. 예, 볼 것도 없고, 감탄도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에 하여튼 그 건축 환경이 그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생활 문화 패턴 의식들 막 이런 것들이 확 바뀌면서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금 그러니까 90년대 그 월드컵 이후로 아니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로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도 사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물론 더 좋긴 하지만 오히려 더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죠. 우리 층간 소음 부분. 예? 그때는 이제 기둥식이었으니까 그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적고 뭐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또 기준이 다르니까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건물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불가능. 50년 동안 후에도 재건축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여기 대전의 둔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뭐 크로바 한마루 뭐 여기는 뭐 대전은 그 참 아파트 이름들이 무슨 뭐 참 꽃 이름이죠. 꽃 이름들. 예. 뭐 햇빛 둥지 뭐 예. 목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일대 아파트들도 일부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파트 재건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나 뭐나 이런 거 살 때, 여기 재건축 될 거야 라고 살 때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재건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되고 절대로 수익률 없어요. 예, 수익률 없습니다. 지금 그 과거 이야기를 갖다 자꾸 인용해가지고 마케팅에 써먹는데 그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뭐 자기가 마치 뭘 아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 듣고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막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일단은 그 30년 후에, 그죠? 30년 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아예 기대하지 마라. 네, 기대하지 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때 이 법이 중간에 완화시켜주고 뭐하고 했었던 거는 그 이명박 정부 되면서 그 뭐라고 할까 장사꾼들한테 빌미를 준 거죠. 예, 재건축할 수 있는 그 몇 사람들의 로비들, 몇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한 로비들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법이 좀 완화됐던 거고 이 재건축 연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수명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질 않고 지금 어차피 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익숙치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이야기를 할 때 30년 주기를 한 세대로 이야기하고 30년의 재건축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꼰대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과거의 데이터다. 예, 지금하고는 다르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세대라는 기준도 우리 과거에는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30년이 딱 어떠냐면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둘째, 그죠? 첫째 말고 둘째하고 그 부모 세대하고의 나이 간격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집 아이 그 딸아이하고 제가 30살 차이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로 하면 좀 더 짧죠. 예, 더 짧고 저희 세대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으니까 그 세대에 대한 차이가 지금은 한 세대 기준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최소한도 50년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주거 문화라든지 어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뀌지 못한다. 왜 바뀌지 못하냐? 그 주체들이 일단 활동하고 있는 이상 그 부동산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저 어렸을 때도 집에 초가집이 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많이들 없어졌고 제가 그 과천에 있다가 옥천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 새로 짓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왔을 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고 당신만 해도 80년대니까 80년도니까 막 초가집을 허무른 분위기였는데 저희 동네도 초가집이 몇 채 남지 않았었어요. 몇 채 남지 않았었는데 그 2000년도까지도 초가집이 초가집은 아니었지만 초가집인데 쓰레트만 개량한 그죠? 쓰레트만 개량한 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왜 남아 있냐?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100세가 다 넘으셨는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파트도 90년도에 입주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계신 이상 있잖아요. 재건축 어렵다니까 안 된다니까 분위기 자체가 서울 일부 지역에 뭐 재건축되고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자꾸 오버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수준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에 건축했었던 어떤 그런 기준 가지고 지금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시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양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예요 이제. 예? 이런 거를 개무시하고 아직도 뭐 일본에서 뭘 배워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본 앞날 얘기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일본의 과거 뭐 무슨 그런 이야기 하죠. 저기 뭐 부동산 거품 이야기 하는데 이미 우리는 생활 수준이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서로 여건만 다른 거지. 국가적인 여건만 다른 거지.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요? 서로 지금 다른 형태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에. 그런데도 아직도 부동산 이야기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일본의 과거 부동산 거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거를 성장이라는 속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뭐 무슨 뭐 일본하고 뭐 우리는 섬나라서 일본이 청동기 가면 우리는 신석기고 일본이 철기 가면 우리는 청동기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무진장 이야기를 했어요. 뭐 책에도 썼고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그래도 우리 일본하고 다르다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보 이야기했을 때 30년 이야기하고 30년 주기론 이야기한다.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나이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나이인데 저희 나이대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년입니까? 100년, 100살이잖아요. 100살. 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던 지금 현재 물건이나 뭐나 앞으로 우리가 50년간 더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기밥솥을 저 이제 뭐 쿠쿠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집에 이제 전기밥솥을 바꿨어요. 여동생들이 이제 그 취업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집에 전기밥솥을 옛날 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줬죠. 할머님이 그 버린 전기밥솥을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글씨도 몰라. 그런데 쿠쿠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버튼도 많고. 이거 쓸모없는 제품인 거야. 그냥 딱 누르면 취사, 탈칵하면 그죠? 보온. 이 제품. 근데 아직도 이런 제품도 나오죠. 요즘 나오죠. 근데 엊그저께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기밥솥 누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도 뭐 이제 버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가 늙어가는 것뿐이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신도시는 왜 이렇게 쉽게 바뀌고 쭉 하느냐? 거기는 새로 분양하면서 새로운 수요층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거죠. 그죠? 그 소비층에 대해서 그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재건축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사 한다라고 해도 이게 수익이 많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제가 정확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재건축 불가능하다.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설사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왜 유통기한이 남은 걸 갖다가 때려 부시고 다시 집으면 큰 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상. 그럼 왜 엘리베이터냐?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도 안 올라가요. 그죠?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도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예, 건물의 수명, 그러니까 사용기한을 떠나서 상한 거죠. 아무리 잘 줬어도. 예,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는 뭐냐면, 개인주택들도 미니멀하게, 예, 소규모, 그 엘리베이터 뭐, 이런 또 이제 법적으로도 그 기준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넣는 추세고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딱 50인데 저는 30대 말부터 무릎이 좀 안 좋긴 했어요. 뭐 그때 뭐 치료를 했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제가 왜 나빠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생선 장사하면서, 예, 많이 혹사한 거 하고 지주클럽 이거 하면서 운전할 때 계속 오른쪽 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율주행이 있었으면은 참 지주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너무 운전을 많이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되니까 확실히 많이 쓴 데가 또 더 심하게 아프죠. 예, 아주 오른쪽 발은 뭐 일단
이제 불편함이 확실히 느껴져요. 예, 느껴지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15분 끝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막 19분이 됐네. 우리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아는 분들이 그죠? 예, 알고 뭔가 주장을 할 때 다 맞는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끌어가죠. 물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잘못됐으면,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나머지는 다 사족이에요. 다 사족이에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수명이에요. 그죠? 이 문화 트렌드 건물에 대한 수명이에요. 거기에서 특히 그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몇 년 후에 재건축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이 30년이라고 해서 30년 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갖다가 막 피고 뭐 아파트 값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값이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두고 재건축이 올라간다. 이거 제가 10년 전에 그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때 잘 몰랐으니까 10년 전까지는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막바지였어요. 막바지였고 음마 아파트니 뭐니 이제 요런 이야기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이게 79년도인가 분양이 됐나요? 예, 그럴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그죠? 예. 79년도 준공 당시죠. 여기도 보면 이제 초가집이 보이는데 음마 아파트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빨리 졌죠. 예, 빨리 졌는데 음마 아파트가 지금도 아직도 이제 80년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50년이에요. 음마 아파트가 아시겠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